너 진짜로 결혼하고 싶어? 그럼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다 도장 찍어. 너도 진짜로 결혼하고 싶어? 일로 와. 여기다 도장 찍어. 이런 행위로서 갑과 을의 진위를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신고를 하라. 이렇게 이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식행위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불요식행위가 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식행위나 불요식행위나 둘 다 공통점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 중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만 되는 것들이 있고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고도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식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을 요식행위라고 하고 이런 요식행위는 거의 대부분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 빼놓고 거의 대부분 나머지 법률행위는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불요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38페이지에 써있죠. 그래서 그 38페이지에 써있는 내용들은 다 밑줄 쳐놓으세요. 다 밑줄 쳐놓으시고 요식행위가 뭐고 불요식행위가 뭔지를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다시 이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쪽을 보세요. 화면. 우리가 대리권의 발생을 지금 보고 있죠. 대리권의 발생 파트는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첫 번째 법률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무대리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무대리권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공부했었죠?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요식행위 아니면 불요식행위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가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수권행위 할 때는 구두로 하건 서면으로 하건 무방하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럼 수권행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요식행위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가 수권행위인데 수권행위는 첫 번째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상대방의 동의선언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불요식행위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런 것들을 밑줄 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권이 뭐냐면 법정 대리권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인데 이런 법정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 대리인에는 누가 있는가? 법정 대리인에는 친권자하고 누가 있냐면 후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친권자 후견인 말고도 또 있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있고 파산관계인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법정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 대리인에는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친권자가 뭐고 후견인이 뭔지는 설명드릴게요. 친권자는요. 미성년인 자의 부모를 친권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인 자의 부모. 원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친권자가 미성년자가 해야 될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권자를 우리가 법정 대리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후견인은요. 친권자가 없었을 때 친권자 역할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후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권자가 없었을 때 친권자 역할을 대신해주는 사람. 이런 후견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지정 후견인이 있고 두 번째는 법정 후견인이 있고 세 번째는 선임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럼 지정 후견인은 뭔가? 지정 후견인은요. 친권자가 죽으면서 당신이 우리 아들 딸 좀 맡아서 길러주세요. 이렇게 지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정 후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지정 후견인이 없어요? 그때는 법률의 규정에 후견인이 되는 순서가 사촌인의 친족 범위에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법정 후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정 후견인이 사촌인의 친족들이 다 후견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사촌인의 친족이 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후견인 될 수 없겠죠? 그때는 법원에서 선임을 해줘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임 후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정 법정 선임 후견인이 뭔지 뭐 그런 개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고 대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는 남아 계셔야 되냐면 후견인에는 다시 후견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법정 대리인에는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법정 대리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다시 보시죠. 죄송합니다. 이 법정 대리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법정 대리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공부했습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법정 대리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다시요. 법정 대리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힌트 드릴까요?
지정후견인은 지정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선임후견인은 선임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뭐 답을 알려드린 거랑 똑같네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법정 대리는 항상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지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행위나 선임행위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런 지문들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모대리하고 법정 대리를 공부했죠? 그러면 이 내용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원래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법률행위밖에 못할 겁니다. 맞죠? 갑이라는 사람은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법률행위밖에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모대리 제도가 존재하게 되면 이모대리인을 통해서 다른 법률행위도 하면서 지는 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법률을 또 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는 자기대로 법률행위 하면서 이모대리인을 통해서 이 집을 파는 매매 계약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모대리 제도가 존재하면 갑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모대리 제도가 없다면 갑은 한 번에 하나의 법률행위밖에 못할 거예요. 근데 이모대리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갑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법률행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결국 갑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모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법정 대리 볼까요? 법정 대리는 만약에 의리 법정 대리인이라고 볼까요? 의리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친권자라는 얘기죠. 그럼 갑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라는 얘기죠. 그럼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못 하잖아요. 근데 법정 대리인이 그걸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보충하는 역할. 맞죠?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 주면서 대신 법률행위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의 보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모 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도 여기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교재를 보세요. 116페이지 보세요. 116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대리라는 목차가 나오고 첫 번째 총설 목차에서 대리제도의 의의가 나오죠. 밑줄 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대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7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대리제도의 기능이 나오죠. 이 기능이란 목차에서 동그라미 1번 사적 자치의 확장 이모델이 써있죠. 목차만 밑줄 쳐놓으세요. 목차만. 사적 자치의 확장은 이모델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적 자치의 보충 법정 대리 써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의 보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목차만 체크하시고 이걸 왜 제가 체크하는 거냐면 이거는 바꾸어 써놔도 그럴듯해 보여요. 지문이. 바꾸어 써놔도요. 그러니까 이모델이는 사적 자치의 보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식의 지문이 뜨면 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속기가 쉬워요. 속기가.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속지 마시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사적 자치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이모델이고 사적 자치의 보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법정대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이요. 118페이지, 119페이지 안 읽으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120페이지까지 안 읽으셔도 상관없고 121페이지로 가보세요. 121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목차가 이제 어떤 목차 나옵니까? 대리권이란 목차가 나오죠. 대리권이요. 파란색 1번에 서술 파트에 의의가 있죠. 양가로 1번 의의 파트. 다 밑줄 쳐놓으세요. 의의 파트.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지위 또는 자격을 바란다. 이렇게 써놨죠. 참 어렵게 복잡하게 써놨죠. 근데 뭐 이 문구 그대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전에 대리권을 개념 정의할 때 쉽게 어떻게 개념 정의했습니까? 대리권이라 함은 타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와 똑같은 말을 지금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리권이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리권이 뭡니까?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대리권이다.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줄은 그렇게 쳐있지만. 그죠? 그렇게 보시고 파란색 2번 목차 보시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오죠. 이 발생 원인은 양가로 1번에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 나오죠.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 목차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굵은 글씨 목차만 밑줄 쳐놓으세요. 법정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것들 밑줄 쳐놓으시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지문 정리해 볼까요? 이 지문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법정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지문이죠? 법률의 규정 말고 지정행위나 선임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거기서 유추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무대리권의 발생원인 나오죠? 목차 밑줄 치시고 수권행위란 단어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무대리권의 발생원인은 수권행위다. 그러면서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번을 찾아서 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무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수권행위는 개념상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와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수권행위하고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기억번 내용을 쭉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22페이지요. 12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나오죠.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동그라미 기억번을 다 밑줄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기억번을 다 밑줄 쳐놓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다.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찾으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을 찾으시면 수권행위의 방식이라고 나오죠. 방식이요. 거기도 기억번의 제가 읽는 데까지요. 불료식 행위. 수권행위는 민법상 불료식 행위이므로 위임장이라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나 묵시적으로도 수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밑줄 쳐놓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권행위는 무방식이기 때문에 불료식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다. 수권행위는 불료식 행위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지금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밑줄 친 거 위주로.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23페이지 보시면 어떤 목차 나옵니까? 대리권의 범위와 남용 이런 목차 나오죠. 이제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